불어터진 오렌지. 현정은 공시 책방에서 하는 낭독회에 다녀왔다. 낭독회의 주제는 고양이였다. 그녀는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았지만 고양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낭독회에 갔다. 그녀는 낭독회에 두어 번 갔을 뿐이었다. 낭독회는 대부분 재미없었다. 하지만 그 재미없음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재미없음을 전시하는 작가들의 의도적인 아마추어리즘이 오히려 진짜 예술적 감수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그녀에게 인상 깊은 작가는 두 명이었다. 한 명은 임승훈 소설가, 한 명은 정은정 작가였다. 임승훈 소설가는 외모 때문에 기억에 남았다. 그는 잘생긴 남자였다. 말하자면 작가치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꽤 잘생긴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외모에서 특징적인 건 잘생김이 아니었다. 그는 이상하게 우울한 인상이었다.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음울하다, 혹은 어둡다, 혹은 더 나아가 음침하다는 느낌조차 들었다. 그는 세상의 무한을 모두 겪은 듯 했는데 불쌍하단 단어보다 안타깝다란 단어가 더 어울리는 남자였다. 현정은 임승훈이란 이름을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검색했다. 왜냐하면 그는 잘생긴 남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현정은 생각했다. 책이 없어도 작가구나. 현정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임승훈 소설가는 2011년 현대문학회에서 등단을 했으며 고양이 한 마리와 살고 있고 취미는 한 달 전부터 수영, 특기는 축구 게임이다. 특히 문단 내 위닝 11 최강자라고. 그는 꽤 우울해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소탈한 성격이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한다. 혈액형은 B형,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 좋아하는 아이돌은 설현, 좋아하는 축구팀은 아스널,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며 시옷 발음을 늘 고민하고 샤프는 0.3mm를 쓴다. 소설책은 내년에 나올 예정. 치킨은 후라이드, 게장은 간장게장, 붕어빵은 머리부터. 빙수를 섞어 먹는 사람을 싫어하며 가장 중요한 건 탕수육은 찍먹이라는 사실이다. 어쨌든 현정에게 인상 깊었던 또 한 명은 정은적 작가였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더니 자신을 그저 작가라고만 소개했다. 시인인지도 소설가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어쩌면 그날 낭독한 글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되는 양 낭독을 했다. 그녀는 낭독에 앞서 자신의 글이 인쇄된 책자를 나눠줄 때도 그랬다. 마치 그 책자가 예수님의 살점인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낭독은 37분이나 계속되었다. 낭독을 37분이나 하다니.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낭독을 들었음에도 현정은 정은정의 글이 시인지 소설인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은정은 끊임없이 불어터진 오렌지를 쓰다듬었다 라는 문장만 반복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그는 어제 카레를 먹었다. 불어터진 오렌지를 쓰다듬으며 카레를 먹었기 때문에 오렌지를 파고드는 그의 손끝은 애무러워졌고 카레를 먹었기 때문에 오렌지가 불어터졌음에도 오렌지가 축축하게 물러 터져가는데도 그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이런 문장이 끝없이 반복됐다. 현정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말이 연달아서 이어지는 건 쉬웠다. 특히 요즘 시는 아주 길고 알아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쯤은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연을 읽었고 안태훈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녀는 김연의 시집을 2달, 안태훈의 시집은 한 달 동안 읽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건 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소설 같기도 했다. 정은정의 글에 빈번하게 대사가 나오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대사는 지루하고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화자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부분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정은정은 낭독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그녀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오렌지가 물러 터졌어. 엄마, 오렌지가 흐물거려. 엄마, 난 오렌지를 쓰다듬고 있어. 오렌지를 기억해? 엄마, 오렌지와 우린 함께 걷곤 했잖아. 엄마는 오렌지가 엄마의 향수병을 깼을 때 울었잖아. 그 향수는 엄마 애인이 사준 거라 그랬잖아. 기억나? 오렌지의 뺨을 때린 건 기억나?
엄마, 내가 종종 엄마를 미워했던 건 기억나? 그의 어머니는 재작년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재작년에 죽었지만 그는 오렌지를 쓰다듬었다. 불어터진 오렌지를 쓰다듬었다. 오렌지 썩은 물이 그의 손가락에 묻어났다. 그는 눈을 감고 오렌지를 헤집었다. 눈을 떠도 될 때까지. 이 문장을 낭독할 때 정은정은 아주 감정이 격앙된 느낌이었다. 그녀의 어조는 굉장히 높아져서 엄마, 내가 종종 엄마를 미워했던 건 기억나? 라고 말할 땐 쇳소리가 나기도 했다. 심지어 내가를 2번이나 발음했다. 낭독회 책자에는 내가 종종 엄마를 미워했던 건 기억나라고 내가 한 번만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현정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준 건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그녀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였다. 책자에는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왜 정은정은 그를 그녀라고 발음했을까? 그때 현정은 임승훈 소설가가 그 잘생긴 얼굴을 찌푸리며 자신의 발끝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이키 운동화는 소름 끼칠 정도로 하얀색이었다. 그 하얀 나이키 운동화 끝을 심오할 정도로 우울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전까지 그는 정은정이 들고 있던 낭독 용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임승우는 정은정이 대사를 낭독할 때마다 특유의 우울한 눈빛이 깊어지는 것만 같았다. 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김현 시인을 보았다가 최정화 소설가를 보았다가 최정화 소설가는 의자에서 약간 엉덩이를 띄운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스쿼트 자세 혹은 투명 의자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를 꽉 담은 채 그 수련에 몰두한 듯 보였다. 현정은 그걸 보며 생각했다. 어머, 저 여자는 분명 AB형일 거야. 실제로 최정화 소설가는 브라질 무술 카포에라 고수였다. 조혜진 소설가를 쳐다보기도 하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듯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는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턱끝을 쳐다보고 있었다. 현정은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발끝을 쳐다본다니, 사람의 턱끝을 쳐다본다니.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눈동자, 창백한 안색, 불안정한 옥타브의 목소리, 지나칠 정도로 똑바른 자세. 그건 공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임승우는 굉장히 애를 쓰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안타까웠다. 그녀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현정은 올해 6월까지 집에서만 지냈었다. 아니, 방에서만 지냈다. 2년간 그랬다. 핸드폰도 없앤 채 종종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방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얘야, 거기 있니? 얘야,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또 종종 그녀의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숨죽여 울었다. 아니, 우는 것 같았다. 확실하진 않았다. 현정은 절대 방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지금 승훈도 그런 것만 같았다. 어머, 안타까워라. 현정은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임승우는 잘생긴 남자였기 때문이다.